안녕하세요. 박규철 변호사의 법률공론 규철 박규철 변호사입니다. 전에 제가 상속에 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상속은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시게 되면은 평생 모으신 재산은 직계, 비속이나 존속, 그리고 배우자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특히 사랑하는 자식이라든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죽은 후에 생전에 모았던 재산을 나누어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이 바로 유언입니다. 그 유언을 통해서 자신이 생전에 모아놨던 재산을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냥 드라마에서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말한다든가 그 종이에 써가지고 남겨놓는다고 해서 그게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에는 유언의 방식을 엄격한 요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의 방식도 5가지로 제한이 되는데요. 그 5가지 방식이 뭐냐?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렇게 5가지 방식의 유언이 있고 그 방식에 맞는 요건을 모두 엄격하게 갖춰야만 그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하나하나의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언의 방식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언하시는 분이 자필로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빠뜨리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언의 내용, 그러니까 본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이다 이런 것들 그런 내용을 적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작성 연월일, 몇 년, 몇 월, 며칠 날 작성한다 꼭 쓰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주소입니다. 주소는 아주 상세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이 주소를 어느 정도까지 상세하게 써내야 되는 다툼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법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려면 주소는 상세하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넷째 성명, 마지막으로 도장이나 지장을 찍으셔야 돼요. 서명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꼭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 유언의 방식은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인데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고 보관하기 때문에 위조나 분실의 위험이 없고요. 나중에 법원에 가서도 바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식은 유언자가 2명의 증인과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낭독한 뒤에 내용이 맞으면은 그 모두가 유언하는 사람, 증인 2명 모두가 서명 또는 기명 나르는 방식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조금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세 번째는 녹음에 의한 유언입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 성명, 그리고 유언의 내용, 그 다음에 유언을 하는 날짜, 연월일을 녹음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곁에서 증인 한 명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이러한 녹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녹음이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녹음에 의한 유언 방식은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시대에는 어찌 보면 가장 간편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 내용을 비밀로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유언장을 작성해서 봉투 같은 것에 넣고 밀봉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유언자와 증인 2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후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유언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그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의 방식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데요. 이거는 정말 유언자가 건강 상태 등이 안 좋아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 방식인데 증인 2명 이상이 필요하고요. 유언자가 구수, 말로 유언을 하게 되면은 증인이 받아줬고 다시 이걸 읽어준 다음에 그것이 유언자의 의사에 부합하게 되면 각자 서명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식은 급박한 상황이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 관련 상담을 하게 되다 보면은 재산 때문에 가족들이 다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재산 있으신 분들이 자기 사후에 자기가 더 좋아하는 가족들에게 혹은 자기가 도움을 더 주고 싶은 가족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럴 때는 꼭 유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을 안 하시고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엄격한 요식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형식에 맞지 않으면 유언으로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활용하시면 좋고, 요즘처럼 핸드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녹음 유언을 하시는 거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유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